이번 시간은 박스 모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박스 모델의 여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과 마진은 모두 컨텐츠 주변에 여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각각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요소의 테두리를 기준으로 안쪽에 형성되는 여백은 패딩을 사용해 정의해 주고요. 바깥쪽에 형성되는 여백은 마진으로 정의해 줍니다. 박스 모델은 각각의 요소를 사각형 박스로 표현하기 때문에 박스 모델의 구성 요소인 여백 또한 사각형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각 요소의 여백은 사각 영역의 상, 하, 좌, 우 4개의 면에 모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작성자는 상하 좌우 각 면에다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두께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위 속성 정의하기, 여러 값을 한 번에 정의하기. 자, 그러면 각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하위 속성 정의하기입니다. 여백은 4면에 모두 존재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백에는 4개의 하위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패딩 속성 뒤에 전미사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각각 붙은 것이 보이시죠? 각각이 바로 패딩의 4면에 대한 하위 속성들입니다. 이 4개의 하위 속성을 각각 지정해서 4면의 여백 크기를 모두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는 마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마진에도 동일한 전미사들을 붙여 여백을 개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스 모델의 여백 추가하기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 대상으로 바디 태그에다가 div를 하나 추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한 div에는 width와 height를 일단 100픽셀씩 추가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div를 하나 추가하고요. width와 height를 100씩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 브라우저에 렌더링된 모습 확인해 보면 div가 100 곱하기 100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줄 것은 일단 임의의 값으로 패딩, 보더, 마진을 하나씩 지정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네, 패딩, 보더, 마진을 각각 10픽셀, 5픽셀, 20픽셀씩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도구에서 이를 확인해 보면 하늘색 콘텐츠 영역의 크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10픽셀로 보라색 패딩이 추가된 거, 빨간색으로 5픽셀 보더가 추가된 거, 마지막 20픽셀짜리 노란색 마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패딩 보더 마진의 지정 방법인데요. 패딩과 마진의 경우에는 하위 속성을 활용하게 되면 상하 좌우 내면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패딩에다가 전미사로 탑, 라이트, 보텀, 레프트 이렇게 각각을 추가해 주게 되면 각각의 면에 대한 크기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탑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서로 개별 지정한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보시면 보라색 영역의 크기가 조금씩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이 하위 속성, 전미사를 추가해서 붙여준 하위 속성의 지정입니다. 그러면 마진도 바로 해볼까요? 네, 마진도 마찬가지로 탑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서로 지정을 해줬고요. 40, 30, 20, 10
순서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패딩하고는 반대로 했죠. 따라서 노란색 영역은 패딩하고 조금 다르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패딩과 마진을 먼저 패딩 10픽셀, 마진 20픽셀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 밑에 하위 속성들을 연달아 작성을 해둬서 서로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CSS 문서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CSS 문서에서는 겹치는 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쓴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윗부분에 쓰여진 패딩은 10픽셀이다, 마진은 20픽셀이다가 사라지고 아래의 하위 속성들로 마지막 적용이 되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값 한 번에 정의하기입니다. 4개의 면에 대한 하위 속성을 포함하는 패딩과 마진은 단축 속성으로서 4개의 면을 한꺼번에 정의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스판 태그에 대한 마진을 정의해 줄 때 4개의 수치를 연달아 지정한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위에는 10픽셀, 오른쪽엔 20픽셀, 아래에는 30픽셀, 왼쪽에는 40픽셀의 마진을 주겠다 입니다. 결과는 오른쪽의 캡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면에 대한 하위 속성을 정의하기보다 여러 개의 수치를 한 번에 연달아 지정함으로써 여백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것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div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div에는 width 100, height 100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더에다가는 5픽셀짜리 빨간 테두리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마진만 가지고 여러 값 한 번에 정의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의 여러 값을 지정하는 방식이 패딩에 지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마진만 실습해 보아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마진을 줘볼게요. 일단 하나만 줘보겠습니다. 마진에다가 값을 10픽셀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마진을 10픽셀로 한다 이기 때문에 모든 면 4개의 면에 모두 10픽셀의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2개의 수치를 각각 지정할 수도 있어요. 2개의 수치를 지정하려면 일단 하나의 수치 옆에다가 공백을 두고 그 옆에다가 수치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개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2개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 써져 있는 10픽셀은 위아래 상하 여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써져 있는 30픽셀은 좌우 여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백에다가 2개의 수치를 지정한 경우에는 상하 하나, 좌우 하나 따로 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도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10픽셀, 30픽셀, 20픽셀을 각각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10픽셀은 맨 위에 마진 탑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30픽셀 같은 경우는 좌우가 됩니다. 가운데 써져 있는 두 번째 것이 좌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20픽셀 같은 경우에는 마진 바텀이 돼요. 따라서 3개를 각각 정의한 경우에는 상, 좌우, 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개를 정의했을 때도 마진은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 4개 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4개를 지정했을 때는 맨 위에 것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순서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발자 도구에서 마진을 확인해 봐도 4면의 마진이 모두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합니다. 여백은 상하 좌우 4면에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상하 좌우에 대한 개별 속성을 사용하면 여백의 두께를 개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패딩과 마진 속성에는 여러 면의 여백을 함께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사실상 사용자 마음이니까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스 모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박스 모델입니다. 박스 모델 3편에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